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2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슌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빈입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대선 기간엔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가 있었죠.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은 아직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세빈 기자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과 투표권,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투표권, 이들과 함께 사는 삶,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최근 장애인분들의 지하철 통행 시위가 진행됐었죠? 지난달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때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공약과 예산안을 언급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였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대선 토론 마지막 발언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예산 마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언급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출근 시간이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 시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나요? 아무래도 모두가 바쁜 출근 시간대여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운행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서울교통공사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위 상황을 보니까 경찰과 시민,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의 충돌도 있었는데 여러모로 안타까웠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2시간가량 지체됐지만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도 몇 년째 해결되지 못해서 기습 시위를 함부로 막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직 우리 사회는 함께 살기 어려운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권 문제는 지하철 승강기, 그리고 저상버스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승강기부터 얘기해 볼게요. 2001년 오이도역, 2017년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2년 현재 서울 지하철 283개 역 중 22개 역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하철역 승강기가 있어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진 않나요? 제가 등교를 하면서 6호선에 있는 승강장을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화랑대역에서 내려서 1번 출구로 등교를 하는데 개찰구를 나와서 30m를 가야 제일 가까운 1번 출구에 승강장이 있고 좀 더 멀리 70m를 이동하면 다른 출구에도 승강장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70m 가는 길에 살짝 경사도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승강기를 타고 역을 나온다 해도
환승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까지 또 긴 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상당하군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에도 문제가 많다고요?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전체 승차 위치 19,256개 중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10cm를 초과한 곳은 3,398개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승강장의 경우 열차와 간격이 20cm에 달하는 곳도 있었고요. 도시철도 건설 규칙은 차량과 승강장 사이 간격이 10cm를 초과할 시 안전 발판 등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설되어 규정을 초과한 승강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누군가에겐 매우 불편한 이동수단이네요. 그럼 잠시 전문가분의 인터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동권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이동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거기에 배정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장애인의 이제 이동권이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관련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그 과정에 이제 계속 뒤로 일들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새로운 정권, 새로운 대통령은 이것과 관련해 얼만큼 고민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 이제 투쟁과 활동을 해 나갈 것 같아요. 예산 배정의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는 과정은 계속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한 명만 사용하기 위한 내용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제 사회적으로 갖춰져야 그래야 이제 모두에게 편리한 이 사회의 이제 기본적인 시설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시설이 갖춰졌을 때 모두가 편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만들어져야 되는 시설물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상버스에 대해 말해볼게요.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27.8%에 불과합니다. 2020년 목표치 42%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저상버스가 가장 많은 서울조차도 도입률이 57.8%에 그치고 있고요. 광역버스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최근 시내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두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 시내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에는 시내, 시외 등 모든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다거나 시외 광역 노선에도 저상버스를 운영한다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버스 회사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에 차별구제를 요청하고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차별에 해당한다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탑승 설비 설치 비용 부담이 있지만 지나치게 부담이 크거나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금지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인정한 것이네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조에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더 장애인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됐지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어요. 또한 대중교통 이용 인원이 많으면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 말해볼게요. 최근 대선도 있어서 관심이 가는 주제인데요. 2016년 만들어진 선관위 지침에는 장애로 기표가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2020년 총선 직전 발달장애인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며 혼란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2021년 인권위는 지침 삭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란 결론을 내렸고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죠. 하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20대 대선을 2주 남긴 시점에서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투표 보조를 지원한다는 수정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인과 함께 투표를 할 수 있었고요. 시각장애나 신체장애는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으로 명시했는데 발달장애인은 왜 제외시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투표 보조인이 발달장애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는 발달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 공보물과 투표 용지에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나와 있는 공보물은 대부분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점자 공보물이 제작되어도 책자형 선거물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락되거나 그림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용이 누락된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선거 공보물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이 점자 공보물에도 포함돼야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때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투표용지 칸의 크기가 작다 보니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표란 크기를 키우던가 식별 가능한 것들을 첨부한다면 장애인분들도 불편함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투표 용지도 칸이 너무 좁아서 당황스러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여서 기표란에 도장을 찍을 때 혹시라도 잘못 찍을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인 저희도 힘든데 장애인분들은 투표를 하실 때 더 제약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은 돋보기 같은 보조 용구가 필요한데 이거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다는 기사를 봤어요. 미리미리 배치가 됐었더라면 장애인분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또 발달장애인분들도 도장을 찍을 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기표란이 더 넓거나 그림 및 정당 대표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이나 색이 추가된다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찾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그런 방법이 있군요. 각 당을 대표하는 색깔로 크게 표기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 그리고 장애인의 시각에서 한 번 더 바라봐야 모두가 평등하고 삶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편해야 우리 모두가 편하다는 말을 기사에서 봤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엔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임산부도 존재합니다. 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앞에서 계속 이동권과 참정권을 말해봤는데 전 교육권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가까운 주변에도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일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특수학교는 모두 장애인 맞춤 교육과 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명에 달하지만 특수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만 7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 보니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2-3시간 통학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네, 강서구 서진학교 모두 아실 겁니다.
특수학교고 설립까지 7년이나 걸린 정말 어렵게 세워진 학교죠. 서울에 특수학교 하나 세워지는데도 이렇게나 긴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비장애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장애인 입장에선 긴 세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해결돼야 될 일들이 많아 보여요. 오늘도 장애인분들은 많은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더 각별히 의논해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자님? 오늘도 참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의 생활은 어려워 보입니다. 비장애인 사람의 비율이 훨씬 많아도 어쨌든 함께 존재하는 그들인데 그분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직 고쳐야 할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죠. 정부나 기관에서 예산안 확보를 많이 하고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분들은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불편한 점이 정말 많은데 장애인분들은 얼마나 더 불편할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되네요. 장애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느껴지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에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세빈, 기술의 제50기 기술부장 경제학과 3학년 고주현, 진행의 제50기 아나운서부장 국어국문학과 3학년 강수빈,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세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22일 화요일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